안녕하세요, 진스입니다. 전자공학도였던 제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직군에 취업했는지 취업 성공기에 대해서 저의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의 취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요. 전자공학도이지만 소프트웨어 직군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자공학도가 소프트웨어 직군을 하려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우는 자바, 안드로이드, C++들은 전자공학도가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회사에 취업을 준비할 때 내세울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되게 막막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한 분들의 전자공학도 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자 이런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제 소개입니다. 저는 학교는 인서울 중위권 나왔고요. 학점은 그냥 시험 기간일 때 도서관 꾸준히 다니면서 학점은 유지했고요. 토익은 지금 875할 없음이라고 했는데 870은 제가 소프트웨어 직군이 아닌 다른 직군에 취업했을 때의 점수고요. 저는 다른 곳에 다니다가 이제 개발자 직군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때는 토익 점수 없이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픽은 IM이고요. 저의 정확한 전공은 제어계측공학과입니다. 전자공학과도 여러가지로 나뉘죠.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디지털 회로, 아날로그 회로, 그리고 통신 쪽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모터의 PID 제어나 아니면 전력전자의 부스터 컨버터, 인버터 등의 정확한 제어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주로 하는 제어계측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제어계측공학과는 이제 그 하드웨어를 제어를 함에 있어서 필수죠. 프로그래밍이 사용이 되죠.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좀 재밌구나 싶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소프트웨어 직군 하고 싶어서. 네, 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었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재밌었습니다. 코딩 할 때는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대로 동작을 하고 조금이라도 논리가 안 맞으면은 동작을 안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몰입이 되게 잘 되었어요. 보통 수학, 저희 공학 수학 이런 거는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거지.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몰입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또 될 때 그 쾌감도 있고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좀 크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게 계속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업으로 삼고자 했는데 소프트웨어 분야 쪽은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무한 배움의 기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껴서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능이 있었는가? 학부 때 아닙니다. 전혀 없었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2학년 때 이제 처음 2학년 때 복학을 하죠. 그때 되면은 2학년 때 복학을 해서 처음 배웠던 컴퓨터 랭귀지가 VHDL이었어요. 베릴로그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하죠. 이때도 되게 간단한 것들이었는데 잘 따라가질 못했고 결국 또 그 중간 프로젝트 때는 도어락을 설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도어락을 만드는. 근데 그때 스위치를 한번 눌렸을 때 여러 번 눌리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전자공학도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현상이 이제 스위치 디바운싱 현상인데,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하드웨어로도 잡을 수 있어요. 뭐 커패시터를 둬서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상태 머신,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걸 둬서 이제 스위치 디바운싱 이슈를 이제 스위치 디바운싱을 사용해서 스위치가 바운싱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어야 되는데 결국 해결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도어락 만드는 프로젝트가 하드웨어는 만들어졌지만 소프트웨어를 맡았던 저 때문에 좀 망했던 아픈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 C++을 이제 처음 입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C도 배우고 C++도 배웠는데 콩공이 아닌, 콩공도 아마 콩공분들도 어려워하시겠지만 전자공학분들은 더 심하실 거예요. 이 포인터 되게 어렵잖아요, 포인터. 근데 2차원 배열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 2차원 배열 자체는 알겠는데 2차원 배열을 뭐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기고 할 때 뭐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나타내서 막 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배열도 포인터이고 포인터는 배열이고 서로 엮이고 엮인 관계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다루질 못했어요, 2학년 때는. 그래서 뭐 2차원 행렬의 뭐 역행렬을 구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 친구가 그거의 틀을 짜주고 저는 로직만 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때는 저희가 암으로 했어요. 암에 그 리눅스를 포팅하고 거기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을 하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는 뭐 암 구조도 이해를 못했고 무엇보다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결국 실패했어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왜 이해가 안 됐냐 생각해봤더니 그때는 C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을 했겠으며, 네,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인베디드 시스템은 근데 너무 어려워서 다 망하니까 학점이 조금만 잘해도 잘 받게 됐더라고요. 결국 실속은 없었던 그런 과목이었고 그만큼 저는 심각했습니다. 근데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좀 재밌다고 느껴져서 3학년 때 컴퓨터 공학과를 또 부전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그래? 하고 또 기가 팔랑기라서 그때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제가 대학 시절 다니면서 후회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제일 가장 컸던 게 컴퓨터 공학과 부전공 안 했던 게 가장 큽니다. 지금 전자공학도이면서 소프트웨어 전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졸업이 한 1년 정도 늦어도 되니까 컴퓨터 공학과 부전공해서 좀 성공해서 필수 과목들인 거 들으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3학년 2학기까지도 안 늦을 것 같아요. 네, 꼭 부전공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추할게요. 네, 그리고 4학년 때 C++를 배웠다고 나와있죠. 근데 2학년 때 C++ 2차원 배열을 이해 못했다고 지금 제가 말을 했는데, 정식으로 배운 건 4학년 때 C++를 배웠는데 2학년 때는 C를 배울 때 잠깐 2차원 배열의 그 함수 파라미터로 넘길 때 C++의 2차원 배열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때 잠깐 C++를 배웠고요. 뭐 메모리 삭제 뭐 할 때도 C++를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잠깐 썼던 C++이었고요. 2학년 때는. 4학년 때 이제 정식으로 C++를 배웠어요. 정말 늦게 배운 거죠. 그러면은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저는 C만 했고요. 그것도 3학년 때 동안은 1년 동안은 손도 안 됐습니다. 손도 안 된 게 아니라 못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도 공학도면은 이게 프로그래밍만 하는
강의가 없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하는 강의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3학년 때가 그랬거든요. 제가 3학년 때 인베디드 때는 코드를 하려고 했는데 디바이스 드라이버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니 뭐 거의 못했던 거였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코딩을 거의 못했었죠. 그리고 요즘 거의 다 하실 줄 아시는 안드로이드, 이것도 졸업을 유예하고 나머지 6개월 정도를 이제 유예 기간 때 안드로이드를 배웠어요. 이만큼 저는 되게 컴퓨터 언어도 늦게 배웠고 재능이 그렇게 특출한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딱 한 가지 강점이 있었으니 그건 이제 끈기가 있었거든요. 소프트웨어 직구는 뭐 재능도 중요해요. 솔직히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업에서도 막 모든 분야를 다 잘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또 끈기 하나로 버티시는 분도 있으세요. 저도 역시 끈기로 버텼는데, 이제 끈기가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재미, 몰입, 그리고 이런 무한 배움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었겠죠? 네. 뭐 사례로 들자면 2학년 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그때 프로젝트로 전자시계를 작성하는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2학년 때 VHDL에서 이 스위치 바운싱을 못 막아서 시무룩했지만 소프트웨어를 더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2학년 마이크로 프로세서만큼은 내가 잘하겠다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 전에 한 달 전부터 용산에 가서 막 부품들을 샀어요. 인베디드 부품들을, 그 아트메가 128 칩도 사고 칩셋도 사고 그 주변 부품들 막 저항이며 LED며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직접 집에서 그거를 짜면서 막 했었어요. 근데 뭐 C도 잘 모르고 했으니까, C 언어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거 짜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알고리즘에도 되게 약해가지고 막 문제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내가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싶어서 그 책이 있어요. 지금 책이 지금 옆에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한국기술교육대 어느 교수님이 AVR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 책이 되게 좋거든요. 그거 보면서 공부를 했고, 또 모르는 부분은 그 책의 저자인 교수님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서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 교수님도 이제 학생이 물어보면은 솔직히 뭐 이렇게 자기 책을 읽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변 안 해줄 교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되게 친절하게 메일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작성하면 될 거라고. 역시 좀 간절함이 있었고 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목은 이제 A뿔을 받았고, 또한 전자시계 역시 멋있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그 메카트로닉스라는 과목을 배울 때 그 라인 트레이서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되게 그 랩실을 다니면서 어떻게 라인 트레이스를 제어하는지 센서 같은 거 다루는 방법도 배웠고, 또 모르는 부분들은 선배들한테 계속 여쭤보면서 그렇게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 전 학부 때 정말 재능이 없었던 것 같네요. 진짜 끈기랑 약간 무대뽀적인 그런 걸로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랬던 제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앞으로의 강의에서 계속 저희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